이 강의는 피셋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컨설팅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피셋 공부법 FAQ, 피셋 공부법 Q&A, 피셋 시험지 개별 첨삭 순으로 진행되며 이 중 영상에서는 피셋 공부법 FAQ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이후 다른 영상을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로 가볼게요. 효율적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추상적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뭘까?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효율성, 효과성 배우시잖아요. 얼마만큼 투입을 했는지에 따라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는지 측정하는 기준이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효과성은 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을 했는지 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공부의 경우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따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걸 누구나 다 선호를 하겠죠. 적은 투입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면 당연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성과가 높게 나오는 거를 염두에 두다면 알게 모르게 지금 당장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자료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 또는 쉽게 답이 나오는 만한 문제들, 개념들, 그런 것들만 치우치게 되거든요. 잘하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특정 영역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골고루 잘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피셋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문제는 잘 푸는데 매칭형이나 보고서형이나 표차트 변환형이나 상황 판단형 이런 것들은 난 잘 못한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반타작밖에 안 될 거예요. 좋은 점수 못 받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유지하는다는 느낌 정도로만 해야지 거기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입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약한 거, 풀기 싫은 거, 어려운 문제, 건너뛸 거야 싶은 문제들을 평소에 푸셔야 돼요. 실전에서 건너뛸 문제인데 평상시에 왜 풀어야 되냐? 어차피 건너뛸 거면은 평상시에 그런 문제 안 풀고 직접 풀어야 될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아예 손도 안 댄 문제를 실전에서 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애당초 내가 안 풀기로 마음을 먹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은 내가 풀기로 마음 먹은 문제들은 100%다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될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실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잘 풀던 문제도 실전에서는 안 보여요. 글이 안 읽히고 숫자가 안 보이고 엉뚱한 걸 보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고 그런 실수 빈발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문제는 꼭 피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진짜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 결정을 하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점수가 몇 점인지, 커트라인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건지, 커트라인보다 점수를 더 받을 것인지, 그 점수를 받으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될 것인지, 몇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몇 문제를 버려야 될 건지, 어떤 문제를 버릴 건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길러야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지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가볼게요. 오답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오답 정리와 관련된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2차 과목의 경우는 강사님들이 잘 해주시기도 하고 책도 잘 나와 있고 노트도 잘 정리돼 있고 하니까 오답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피셋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피셋 문제가 똑같이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낮아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반면 2차 시험은 다르잖아요. 2차 시험은 중요한 논점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답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피셋도 오답 정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이대로 하시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작성을 했죠. 문제 해결 과정 5단계가 있고 틀린 이유, 해결책, 주의할 내용, 관련 문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문제 해결 과정 5단계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참고를 해보시고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 문제 해결 과정 5단계를 염두에 두고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답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각각의 문제가 어떤 내용들 묻고 있는지 그 주요 토픽들을 정리를 한 거고 어떤 단계에서 내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 주의할 내용들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서 내가 오답을 정리한 건지 그 출처를 밝혀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한눈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문제를 보면 되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표를 만드는 건 참 좋은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유형을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해결책은 뭐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메타 인지를 기르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허락을 안 할 겁니다. 한두 회차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에서 어렵게 느꼈던 포인트들 이론화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어떤 토픽과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선 최선일 것인지 정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는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문제까지 같이 정리를 한 거죠.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오답 정리 노트에 넣었는지 틀린 이유 정리를 하시고 간단한 풀이 및 이론 내용도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식의 오답 정리를 하고 싶다면 문제를 고르기만 하세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실전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또 당황할 것 같아. 이런 문제는 해법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문제들만 스크랩을 해두세요. 어느 정도 쌓이면 스크랩 해놓은 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좀 풀만 하겠는걸?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는 버리고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문제들만 추려가지고 가세요. 최대한 분량을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하려다 보면은 시간만 엄청 많이 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쓸모없는 자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그렇게 돼야지 실력이 향상됐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런 식의 오답 정리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고 싶은 사례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5% 기준으로 삼아요. 64에 4분의 1 하면은 16이고 56은 14잖아요. 여기는 25%를 넘었겠구나. 얘는 25%가 안 되네. 분모 증가율이 더 큰 거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마지막 번호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건너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절반을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시험 날에 스탑워치를 들고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를 풀었는데 5분, 10분 지나버린 이걸 막기 위해서예요. 스탑 버튼 누른 다음에 문제 풀면서 2분이 넘었네? 하는 순간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만약 1분 정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못 풀겠다면 넘어가세요. 저는 그게 현명하다 생각해요.